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 26일 날 200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즉각 퇴진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대 노모께서 본인은 못 나오시니까 너희들 안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4%의 국민만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광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통탄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씨는 여전히 자신이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이 또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강로들,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국가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로들이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함께 모든 강요들은 즉각 총사퇴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무총리가 훨씬 더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빨리 이 혼란을 매듭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다시 제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공론의 장 속에서 이 사태가 수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 스스로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하시고, 그리고 내각 총사퇴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자님들.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팀장은 아니고요. 이민지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냥 여기를 보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은 공익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동안에 박근혜 최순실이 기업을 만나서 돈 삥 뜯으면서 자기네 기업들 뒤 봐주는 동안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노동계약, 노동자들 죽어나가는 성과 퇴출제 같은 거 하고 노동자들은 손배 가압류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사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박근혜 정권이 복지는 공짜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그렇게 폄하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는 공짜로 돈을 몇백억씩, 몇천원씩 챙기고 있을 때 송파 세모녀는 그렇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뻔뻔하게 공익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제가 지금 임신 중이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네. 아예 태교 안 좋을까봐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잘 들지 않더라고요. 언론이, 이번 사건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정말 어떤 정권이 권력의 부패가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동안 많은 서민들과 시민들이 죽어나갈 때 도대체 언론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언론이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려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언론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도 민주시민 언론 민주시민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민주시민 언론 내놔도 열심히 그런 언론을 되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금 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청운동 센터까지 방패 행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작은 승리지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께도 밤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록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려고 했던 충정과 저희들의 시도는 어렵게 됐지만 바로 이 세종문화 계단에서 한 발짝도 행진을 허용하지 않고 전면 금지했던 경찰의 조치가 매우 무모하고 부당하다는 게 다시 한번 법원 결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청와대 방패, 그것도 즉각 방패 행진을 이후 시작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경찰의 무모하고 부당한 그 행진금지 조치에 대한 지적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금융이다 보니까 정유라 특혜 대출 처음에 제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언론들이 까기 시작을 하니까 정신을 못 챙기겠더라니까요. 결국은 언론을 못 따라가는 게 언론이 작정만 하고 달려들면 제대로 파는구나라는 건 느꼈는데 그동안은 제대로 까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제가 1시 반경에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는 하야성의 그 문자를 받고 잠시 설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는 500원 내기를 걸었는데요. 하야 쪽에.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그런 기만적인 수책을 했는데요.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는 혼자서는 절대 결정을 못하는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 누군가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저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정치권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타협하지 않고 왜냐하면 박근혜가 공을 떠넘겼기 때문에 정치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면서 아마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냐, 뭐 의원내각제다 권력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87년 양김이 분열되듯이 야권이 분열해서 이 성과가 이상하게 흐르지 않겠냐는 걱정을 해주시는 60대 이상의 부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지지를 철회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모아서 박근혜가 혼자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저 청운동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단 하루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그 나라 고가국의 국민으로 못 사는 거죠. 그죠? 그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 박근혜 씨로 오늘 바뀌었죠. 박근혜 씨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겠 싶습니다. 우리도 정유라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더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특검의 고발장을 반드시 제출해서 정유라까지 감옥에 보내는 그 업적을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은행이라든지 재금융권 횡포를 전문적으로 감시해 주는데 앞으로 연대에 이렇게 또 가입도 하셨으니 우리 연대 활동이 더욱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더 우리 간사님들 말씀 듣고 일단 청운동까지 셔틀 행진이 오늘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사실 도보라든지 그런 헬스클럽 같은 것도 끊어갖고 운동 많이 해야 된다 하면서 운동 많이 못 하는데 오늘 그래도 왕복 한 2km는 될 거예요. 한 2km를 걸어가면서 예치는 한 2km 정도 빠지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하나 해주실 분들은 없는 건가요? 아무 말하기 대회. 예. 연대회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전문 대응 모임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님이 방금 잠깐 신호 주신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이 손잡고는 굉장히 의미 활동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잠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하자고 2014년에 노란봉투 캠페인 하면서 출범한 시민행동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입니다. 네, 저도 제 3차 담화 보면서 대통령이 헌법 뒤에 숨어서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네,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뭐 모두가 다 분노를 했겠지만 머릿속에 계속 한 사람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쟁의행위하고 파업하고 그리고 집회 참여하고 시위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수백억 손배가압류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죠. 우리보다 우리 대표로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징역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징역형만 살고 있는 거 지금 징역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민중총궐기 간부라는 이유로 3억 8천의 손해배상 가압류 지금 처분을 받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올해 제가 봤던 가장 마지막 손해배상 그 청구가 있었어요. 네, 선고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 그 비정규직 철회 외치면서 파업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5일 날 노동자 10명이 16억이라는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도 정권에 동조해서 안가 드나들었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신 못 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거의 한 6년 만에 판결이 난 건데요. 이렇게 노동자들은 사실 헌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헌법 지켰다는 이유로 그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형법, 형사상 처벌까지 지금 다 받고 있는데요. 구속도 되고 곧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 막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담화를 보면서 욕은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헌법 앞에 법을 위반하고 단 한 명이라도 도망가거나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헌법 지킨 노동자들은, 헌법 지킨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반드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경북군역에서 청와대 경북군역 3번 출국길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청운동센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분단 띄기 저쪽 가서 하는 거야? 네, 여기. 선관위들이나 동남아 대표님들께서 자연스럽게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 양승숙이 아니서 김민정 여성 민호예요. 어제 윤원이면 누군지. 박근혜는 퇴진하고 민주주의 살려내자!